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서 그런지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높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여느 유명 대학원의 경제학 수업 토론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수준의 글들도 가끔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경제학 전공 학생들에게 딱히 꿀릴 건 없죠.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새벽에도 미국 주식장 돌아가는 거 살펴보면서 투자하는 실전 투자자들이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도 한 멤버십 회원분이 이틀 전에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남겨주신 질문에 영감을 얻고 제작하게 됐습니다. 남겨주신 질문은 일본 YCC와 채권 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 TMF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CPI 발표도 있고 하니 오늘은 일본에 의해 결정될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의 YCC 정책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본의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오르지도 않게 오로지 일정 범위 내에서만 머물 수 있게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자산시장에 개입해서 강제로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가능한 거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안 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초거대 경제 대국의 준기축통화국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일본은 엄청난 디플레를 수십 년째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와서 일본이 YCC 정책을 폐기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이게 미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몇십 년간 이어진 디플레가 끝나고 일본도 본격적으로 인플레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본도 더 이상은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기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려서 이젠 YCC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미국의 증시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쳤잖아요. 악재로 충분히 떨어질 법한 상황까지 전부 다 호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그렇게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유동성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됐냐면요. 바로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와 더불어 피치 못하게 재가동하게 된 TGA 계좌로부터 공급된 유동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급격히 불안해지는 일본의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일본 장기 국채 매입을 엄청난 규모로 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미 연준이 시중에 풀린 돈을 지금 열심히 흡수하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시중에 다시 풀어버린 돈의 양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미국의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인 모습까지 보이며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있을 일본의 CPI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예상치는 전년 대비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상치대로만 나와도 충분히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 일본의 YCC 정책 폐기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돈풀기를 하겠다는 건 미친 짓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동안 주식시장을 상승시켰던 엄청난 유동성이 사라짐을 의미하게 되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며 주가를 크게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날 제가 잘 보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그때그때 추가 매수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하는 글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그냥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금요일에 있을 일본의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일본의 YCC 정책 폐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차기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지명된 우에다 가즈오가 지난 10일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요. 지금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은 적절하며 금융 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판단을 논리적으로 하고 설명은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현재로선 YCC 정책을 급격히 폐지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정부 예산에서 국채 이자로만 30%가 나갑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대인데도 저 정도로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YCC 정책 폐기라던가 금리를 올린다던가 하는 일을 벌이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당장에는 우리가 증시가 폭락하는 걸 원치는 않으니까 일본이 YCC 정책 폐기를 안 해주길 간절히 바랄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게 결국 언젠가는 일본도 YCC 정책 폐기하고 정상적으로 금융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돈이 많고 경제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YCC 정책을 평생 고수하고 붙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러다간 진짜 감당 못할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이 난제를 헤쳐나갈 해결책이 뭐냐, 이거 해결 가능하긴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미국과 같은 경제 모델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일본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소비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처럼 상품을 수입하고 소비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로 바뀌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똑똑한 천재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잘 해결책을 내놓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스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태희팡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바하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고고킴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해뜬날이 오겠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민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시그너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개똥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릴 로렌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뿡뿡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케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SC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멍초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